지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에 살고 계시는 우리 지영님 오늘 모시고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지영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대취하자 농장도 돌보고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그 육아 또는 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이제 뭐 필라테스 그리고 마인드풀니스 이런 강의를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고요. 또 남편은 계속 이제 본인의 프로젝트 중심의 이제 일들을 하면서 여기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우리 지영님은 한국인으로 한국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네. 자녀 교육을 하면서 계신데, 네. 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 교육에 있어서, 네. 와, 되게 차이가 난다, 이러고 느끼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다양성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모호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커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종교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올소독스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좀 공유해 드릴까요? 뉴욕 같은 데 가면, 미국 같은 데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이가 옆에 약간 귀 구렛나루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되게 길게 기르고 있죠. 근데 네. 이것도 이스라엘 올소독스들의 어떤 특징이고요. 음. 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머리에다가 스카프를 둘러서 머리를 가리거나 이 사진에서는 이제 색깔 있는 옷을 입었는데 이제 조금 더 아주 저정통 울트라 올소독스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면 여자들은 검은 옷만 입어요. 그래서 검은 옷만 입고 어떻게 보면 어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현대의 삶과는 되게 다른 음. 뭐 여자는 뭐 남자도 그렇지만 직업을 가질 수 없다든지 이성 간의 뭐 접촉을 금한다든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그런 이제 올소독스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올소독스까지는 아니지만 릴리저스한 이제 이스라엘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뭐 유대교의 교리라든지 관습을 좀 따르는 그런 조금 릴리저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면 뭐 키파라고 해서 여기 모자 남자들이 이렇게 모자 같은 거를 쓰고 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제도권 안에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을 갖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일반적인 제도권의 교육을 받죠. 근데 울트라 올소독스 올소독스라고 불리는 정통교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도권의 교육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의 교육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조금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라든지 이런 제도라는 개념이 그 사람들에게 좀 모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 우리 코로나 이제가 일어났을 때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뭐 이제 규정들을 만들었겠죠. 뭐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이런 정부 지침이 있는데 이 정부 지침보다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의 어떤 지침들이 이제 우선이 돼서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이야기가 먼저 되는 그러니까 약간 국가나 제도권보다는 어떤 그들만의 커뮤니티에서의 룰이 더 통용되는 그런 이제 올소독스, 울트라 올소독스 이런 정통 유대교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더 릴리지어스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인처럼 뭐 이제 샤bat 토요일 날 뭐 시나고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교회 같은 거죠. 그런 데 가서 뭐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코셔 같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습관을 더 지킨다든지 이제 그런 제도권 안에서 생활을 하지만 어떤 유대교의 전통이라든지 교리를 조금 더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현대적인 삶을 살아는 사람들이죠. 그 안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셔를 지켜서 뭐 그런 먹지 말라는 음식들은 안 먹거나 뭐 흔한 얘기로 뭐 돼지고기라든지 뭐 어떤 그 뭐 새우 같은 그런
그런 종류의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이제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먹지 않는 코셔를 지키지만 나머지는 일반 사람들, 이제 현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보다도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뭐 그렇게 코셔라든지 이런 걸 별로 지키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부모, 엄마가, 아빠가 아니라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었을 때 아이도 유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은 제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종교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이스라엘 아빠가 있고 이스라엘 이름을 갖고 이스라엘에서 살아가고 이스라엘 시민권자지만 유대인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제 이스라엘에는 알리야라고 해서 그 해외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정착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그럴 때 그럴 때 넘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아빠 가족들이 넘어왔지만 아빠만 유대인이었다. 그러면 뭐 엄마 쪽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이가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죠. 그 아이들도 나중에 커서 이제 이 사회 안에서 뭐 군대를 통해서 알리야를 해서 유대인으로 되는 방법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랍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아랍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팔레스타인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아닌 뭐 베두인이라든지 다른 에스닉 그룹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고 이 각 그룹마다 이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달라요. 올소독스들은 자기네들의 교육 시스템이 있고 이스라엘 우리가 생각하는 초중고 이런 제도권 안에 시스템이 있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교육 시스템을 따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일단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교육의 특징이 뭐예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느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면 마치 코끼리의 다리만 보고 이것을 코끼리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교육 인스티튜션이 존재한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뭐 정통파 유대인, 뭐 일반적인 유대인 또는 뭐 베두인족, 팔레스타인 각자가 다 다른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모샤브나 키부츠는 그 안에서 또 각자 다른 교육 시스템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때 나는 이 키부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배웠어. 근데 다른 키부츠에 사는 고등학생들은 이걸 안 배울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교육 시스템 그리고 교육의 종류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영님이 경험하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좀 중요시하는 거, 또 좀 특별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스라엘에 와서 다른 제 아이 이제 유치원 친구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저희 뭐 조카들이 저희 이제 시누이나 뭐 다른 이제 시동생 이런 사람들이 먼저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지켜봤을 때 사실 가장 특징적인 거는 아이를 아이로 대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저는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약간 동등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얘가 아직 작고 뭐 세상에 대한 지식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얘가 그렇다고 해서 내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거라든지 내가 얘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삶에서 굉장히 많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식사 시간에 크게 가족들이 식사를 할 때 어른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그건 그게 아니잖아요. 뭐 이건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끼어들어도 네, 한국처럼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끼지 마라거나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말을 안 하더라도 뭐 그거는 뭐 애들이 하는 얘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느낄 때 나도 동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끼리 이렇게 놀다가
이제 뭐 다른 아이가 우리 아이의 뭐 장난감을 갖고 가고 싶어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가끔 뭐 얘가 안 갖고 노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남편은 근데 그 장난감은 네 게 아니잖아. 게 아닌데 왜 네가 마음대로 줘? 그거는 우리 아이 장난감이니까 아이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약간 그런 것들. 그래서 아이한테 허락을 받아서 뭔가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저희가 이제 서커스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럼 저는 이 서커스 재밌을 것 같으니까 예매해야지. 이런데 남편은 항상 물어봤어? 이도한테 물어봤어? 이도가 가고 싶대? 근데 저희 아이는 사실 지금 만으로 3살 반이거든요. 근데 뭐든지 허락을 받아요. 어, 걔한테 그 정보 막 사진이라든지 유튜브에 광고를 다 보여주고 이거 보고 싶니? 이거 갈까? 해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예매해서 가고 약간 그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얘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물어보고 근데 그게 뭐 저희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그 이도 저희 아들 이름이 이도인데 이도 유치원의 다른 엄마들을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그런 공갈 젖꼭지를 떼는 시기도 아이한테 이제 조금 상의를 해서 너 이제 뭐 준비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물어보고 약간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서 그런 동등함 그것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로 하여금 나는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라는 생각을 좀 일찍 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아이들이랑 진짜 이야기를 해보면 이미 12살, 13살이면 정말 어른처럼 말을 해요. 이제 어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에 바미츠바 또는 발미츠바라고 하는 이제 성인식을 거치는데 물론 그 성인식을 거친다고 완전히 뭐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 성인식을 계기로 아이들이 조금 더 어른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 어른스러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 공갈 젖꼭지를. 그래서 저희 옆집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공갈 젖꼭지를 슈퍼마켓에 가서 팔자. 이걸 슈퍼마켓에 가서 팔고 대신에 네가 원하는 이걸 팔고 네가 원하는 걸 사오자.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는 뭐 그냥 그랬는데 이제 뭐 슈퍼마켓에 가서 뭐 장난감도 있는 걸 보고 갔더니 좋아. 이렇게 오케이를 해서 그래서 슈퍼마켓에 그 아이가 슈퍼마켓에 그 공알 젖꼭지를 들고 가서 슈퍼마켓 주인 할아버지한테 내가 이걸 팔러 왔다. 물론 이제 뒤에서는 엄마랑 이제 슈퍼마켓 할아버지 이야기가 다 됐겠죠. 그래서 팔러 왔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거는 이렇게 비싼 공갈 젖꼭지를 파니까 너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사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큰 그림을 보면 이게 엄마가 약간 어른들의 어떻게 보면 그 그림 안에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뭔가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결정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 주관이 강하고 뭐 내가 좋고 내가 싫고에 대한 굉장히 명확함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또 이제 한국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은 막 20대, 30대 이런 사람들도 나 결정장애가 있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어린 아이들도 그것이 굉장히 명확해요. 물론 그게 뭐 잘못됐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사 표현이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 행위 주체성 아주 어릴 적부터 가지고 가는 것 네. 같아요. 와, 네. 멋지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교육에서 한국 네. 교육과 좀 다르게 중시하는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그 부분이 제일 큰가요? 또 다른 면들이 뭐 그런 부분들이 크고, 이제 저희 조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주변에 지금 학교를 보내는 다른 이스라엘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느낀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교에서도 조금 동등함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대사관에 근무할 때, 저희 대사관에 근무하시는 다른 이제 분이 이제 중학생 자녀를 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좀 약간 이스라엘식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서
아이가 좀 이스라엘 아이 같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호기심도 많고 이렇게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언젠가 이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근데 선생님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 상담을 할 때 나쁘게 말을 하진 않은데 "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아이는."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뉘앙스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아이가 질문을 많이 하고 자신의 생각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이제 교육 시스템을 보면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알지만 아이가 많이 토론을 하고 자기 생각을 많이 밝히면 좋은 건 알지만 이 교육의 시스템 자체가 아이가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이제 이 자신의 생각을 내뱉을 수 없는 교육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직도 한국은 조금.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선생님이 많이 기다리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이를 대할 때 아이가 어떤 대답을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걸 굉장히 인내심 있게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도가 유치원에서 뭐 유치원 선생님이랑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면 이제 뭐 뭐를 갖고 놀다가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우리는 가서 잘 안 돼? 그러면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이제 먼저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생각은 어때? 그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많이 거치는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도 학교에서도.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죠. 특히나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같이 조금 빨리빨리 진도를 빼야 되고 성취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뭐 지금은 조금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기억하는 약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를 고등학교에서 하고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중학교 공부를 하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공부를 하고 초등학교에서 또 잘하기 위해서 이제 유치원에서 미리 뭔가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정말 이스라엘에서 우리 아이를 키워야겠다라고 딱 생각이 든 순간이 언제였냐면 저희 조카가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봤는데 애들이 자기 이름도 못 쓰는 거예요. 겨우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는 수준에서 초등학교를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아이답게 클 수 있는 놀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뭔가를 꼭 그때까지 뭔가를 배워야 돼. 이때까지는 뭘 배워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섭취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고 충분히 잘못된 길을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다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학교는 12살, 13살이 되는 그때까지 이제 학교에서 물론 시험을 보죠. 시험을 봐도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것을 점수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참 잘했어요. 이렇게 좀 뭐 잘했으면 잘했어요. 좀 못했다 싶으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90점, 뭐 100점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점수화하지 않고 이 정도면 잘했어. 근데 이 정도면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하고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르지만 다른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게 역사 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 역사 교육은 사실 집에서도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엄마가 우리 아이에게 내가 역사를 가르쳐야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제 6월절이라는 음, 큰 명절? 예, 명절, 큰 명절이 있죠. 이 6월절 패스오버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도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뭐 우리 시누이, 시동생 다 막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큰 이제 패밀리가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 그 6월절에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세더라고 하는 저녁 식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아가다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이 책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했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걸 읽으면서 자라는 거죠. 매년 그거를 읽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아서 이게 어떤 역사적 DNA를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탈출을 했고 이겨냈어.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할 수 있는 민족이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약간 그런 DNA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관한 이제 연구 스터디들을 박사과정에서 많이 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중국에서 박사를 했으니까 중국 교수님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를 이루게 된 원동력은 뭔 것 같아?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한국은 그렇게 민주화를 이루었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제 생각에 이게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어쨌든 독립을 이루어낸 이런 경험들이 이제 싸우면 이길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무의식 중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 교육을 할 때 뭐 사실 현대사 근대사는 조금 뭐 좌파 우파 이런 것 때문에 막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뭐 이렇게 뉘앙스가 바뀐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조선 시대라든지 일제 강점기에 대한 독립운동에 대한 거는 누구나 동일하게 배우잖아요. 그런 우리도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거의 이런 억압각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겨내서 더 좋은 수준의 독립을 성취를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싸우면 이겨서 더 나은 수준을 성취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민주화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힘들었던 역사, 굉장히 사실 굴곡이 많은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6월절 때 아가다를 읽으면서 또 학교에서는 바이블을 배우죠. 바이블을 역사서로 이제 배우니까 그거를 이제 수년간 배우면서 그게 이제 DNA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나도 모르게 어떤 자신감, 민족적 자신감이 되고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인상적인 것 같고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역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역사 교육을 통해서 정신적인 흐름, 그 민족만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독립육아하세요.